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곧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예,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소개할 여론조사 개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4월 24일에서 28일 조사했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4월 25일에서 27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4월 24일에서 26일까지 조사했고요. 예.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전국 지표조사 4월 24일에서 26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대체로 지금 이 한 5개, 4개 정도 나왔는데 네. 3개는 좀 다 하락을 했어요. 지난 조사 대비. 국정 지지율? 네, 예. 대통령 지지율이 다 하락을 했고 리얼미터만 1.9%포인트 상승한 34.5%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네. 네, 오차범위 이내고요. 예. 다 다른 조사들은 거의 뭐 30에서 32% 사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그것도 하락한 것도 오차범위 내죠? 그렇습니다. 예. 다 2%포인트 이내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역대급 성과라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거에 비한다면 하락폭이 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왜 갔다 오면 대개는 올랐거든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도. 네. 예. 그리고 보통은 한 3% 정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오르는데 이번에 이렇게 볼거리가 많았던 이런 정도의 성과라면은 5%포인트 이상 해서 지금 지지율이 한 40%대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어떤 결과 지금 네. 뭐 정부 여당은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까지 기다려 보면 국민들의 마음이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그 방미가요 선반영된 측면이 많아요. 부정적 이슈가 미리 가기 전에 반영이 돼서 문화 공연이나 그다음에 그 도청 문제 이런 게 선반영이 돼가지고 로이터 인터뷰,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예. 인터뷰가 먼저 있었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 다 선반영이 됐고 마지막 지금 여론조사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이 그 노래하신 거랑 영어 연설인데 네. 사실 그 노래하신 부분 아메리칸 파이 노래하신 거와 관련해서는 보수층이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보수층을 대변하기보다는 약간 소수의 기득권층의 어떤 대변하는 그런 약간의 뭐랄까 여흥 같은 네. 약간 우리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한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이슈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유상범 의원은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진정성 있는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거 좀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는 있는데 예. 사실 지금 벌써 이제 이게 언론과 이 순방이나 뭐 해외 정상들이 오고 가는 문제는 언론과의 협력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 그다음에 성과를 잘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미 벌써 그 기시다 총리가 오는 거는 오염수 때문에 오염수 추진을 위해서 오는 거다라는 게 지금 나가고 있어서 오염수? 예, 오염수 부분이 이제 그 논의가 됐다 안 됐다 좀 설왕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 이렇게 빨리 오는 것도 이 부분을 이제 좀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또 이야기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에 대한 거를 좀 언론에서 잘 알릴 필요가 있죠. 예. 오염수와 사과와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만 처리를 하면은 지지율에 굉장히 영향이 큰 예. 예, 영향을 줄 텐데. 그렇습니다. 예. 1주년이 되면은 여론조사 관련 여론조사가 쏟아지겠죠? 네, 이제 아마 다음 주에 1주년 기념 조사들이 방송사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분명히 할 겁니다. 예, 분명히 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 주목할까요? 일단은 그 이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많이 다뤄요. 그리고 네. 이제 분야별 평가를 하는데 분야별 평가들이 이미 갤럽하고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왔는데 좀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인사 부분, 개각 이런 걸로 좀 맞춰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번에 그 갤럽 자료를 보면은 가장 좀 잘 못하는 분야가 경제, 인사, 외교 이렇게 3개가 꼽혔어요. 경제, 인사, 외교. 그래서 이제 경제와 외교는 좀 많이 이제 안 좋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예. 인사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경제, 중국, 러시아의 문제와 관련한 경제 분야를 좀 많이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묘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여론조사 소장으로서. 제가 네. 볼 때 어저께 기자단 오찬을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깜짝 등장을 하셔서 이제 속도와 방향 1년 동안 내가 뭐 질책도 많이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속도와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 저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민심이나 여론에서 반응이 이제 조금 뭔가 좀 분위기를 파악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자화자찬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도 좋았고 네.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이 또 기대감을 갖게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아무리 그렇습니다. 그래도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민심을 듣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지금 이 대체로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앞섰었는데 지금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금 그 대통령과 그 여당의 지지율이 이미 커플링이 되어 있는데 순방 효과도 지금 당 지지율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또 민주당이 또 반사 이익을 아주 크게 보는 것도 지금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앞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치도. 결집된 분위기가 유지되어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오차범위 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근데 차이가. 그 결집도는 사실 민주당이 좀 더 좀 높더라고요. 결집도는. 지지층의 결집도가 민주당이 더 높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영남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당 지지율이 높다는 게 이게 좀 사실 리스크 요인이긴 해요. 대통령보다 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다? 네, 그게 높아요. 왜냐하면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아서 견인을 해가야지 총선을 준비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서 이러면은 당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합니다, 대통령과. 그렇죠.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계속 이제 대통령은 더 힘이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위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봉투 의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타격을 별로 입지 않았던 거는 결국은 반사이익입니까? 반사이익도 있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선제적인 초기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 그 역할은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잘했어요. 어제도 그 검찰에 먼저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 항변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특별당규 반대 운동이 당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당 지지율을 좀 흐트러뜨리는 거라기보다는 현역들의 교체 지수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의 어떤 그 운영을 할 때 당원들이 이걸 좀 더 들어야 되겠다. 이건 오히려 지지도를 결집시킬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현역들을 좀 바꿔보자. 그런 그 흐름이 이제 당내에서 있다. 반대 운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지지율을 떨어뜨리기보다는 결집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또 다른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여야가?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녹취록 변수인데 녹취록? 특히 태용호 의원의 그 녹취록은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으로까지 연계될 수가 있어서 요거 되게 리스크가 큰 요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 총선이 1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유권자들께서 아직 마음을 전혀 결정도 안 하시고 그렇겠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부동층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좀 중요하죠. 부동층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 30%대 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분위기 그 사이즈인데 그래도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부동층이. 그렇죠. 20한 9에서 뭐 32 뭐 이 사이인데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지금 그 삼지대 창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할까요? 그게 항상 그 총선 가까우거나 대선 가까우면 대선 가까우기 전에는 뭐 1, 2년 전에는 부동층이 많았다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층이 일단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신당 창당의 가장 필수 조건은 대선 주자가 있냐, 그리고 그 대선 주자가 뉴페이스냐, 비정치적인 속성이 있냐, 그다음에 성공 신화를 갖췄냐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걸 갖춘 인물이 지금 없어서 인물이 없다. 그래서 바람도 지금 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금태섭으로는 조금 좀 약하다. 그래서 뭐 30석 그거는 좀 어렵고요. 어렵다. 한 3, 4석에서
한 5석에서 10석 사이. 저는 예. 그 정도 예측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큰 정당이 나오려면 어떤 공약이 필요합니까? 큰 정당으로 삼지대에서? 나오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주자를 보유를 해야 돼요. 대선 주자를 보유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비정치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경제계에서 보통 많이 찾아요. 예. 근데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정치가 이렇게 뭐 서로 간에 치고받고 뭐 사법 리스크 뭐 잘못하면 무조건 감옥 갈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제인이나 어떤 기업인이 나 정치하겠어 이 나라를 바꿔보겠어 이런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 털릴 것 같아가지고 3D 업종이에요. 정치는. 예. 네,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죠.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을 것이다 삼지대가. 네, 네. 결국 그러면 또 여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는 네. 높은 상황. 네, 다만 네. 이제 이 신당과 관련해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이탈층이 많고요. 네. 이 30대가 이탈층이 많더라고요. 음. 이 30대는 지금 그 생활 이슈, 전세 사기나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층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3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